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미국의 3대 지수가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하면서 또다시 내려앉았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거기에다가 미국의 물가지수까지 역대급으로 나오면서 증시는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번 주에는 빅 이벤트죠. 연준에 FOMC 회의가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보여서 주목이 되고 있고요. 시장은 이미 일찌감치부터 반응을 보여왔었죠. 나스닥 지수도 올 들어서 20%나 빠지면서 최저점을 계속 터치하고 있는 중이고, 베어마켓 진입을 앞두고서는 저가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저점을 확인하는 그런 구간이 계속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어쨌든 금요일장 다우지수는 0.69% 빠지면서 5주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도 1.3%,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2.18%나 급락을 보이면서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좋지 못했고요.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당장 내일이죠. 15, 16일에 있을 FOMC 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7.9%의 상승률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연준의 이 고강도 인플레이션 정책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7.96% 상승했고 전월 대비로도 0.8%나 상승을 했는데요. 자, 높은 상승률이긴 하지만 대체로 이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을 했죠. 최근에 물가 상승 흐름을 보면 이번 CPI 지수의 높은 상승도 이미 예상해 볼 수는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발표된 수치에 시장은 들썩일 수밖에 없었고요. 상당한 이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주거비와 휘발유 그리고 음식품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및 자가주거비 상승세로 물가 상승을 부추겼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휘발유 가격은 천정부지를 오르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미 리터당 2,000원을 훌쩍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자, 국제유가의 상승은 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시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원재료비와 운송비 등의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죠. 밀과 옥수수 등 이 식품 원재료의 가격도 끊임없이 오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전쟁의 여파가 우리 생활 속 깊이 파고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같은 물가 상승이 연준의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은 동요하는 모습이었고요. 당장 내일과 모레 이틀간 열리게 될 FOMC 회의 결과가 걱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투자 심리도 크게 위축이 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연준의 첫 번째 금리 인상 결정을 앞두고 벌어진 이 러시아의 침공이 연준의 결정에 어떠한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는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한 주가 미국의 주가가 반등을 하냐 마냐의 기로에 선 아주 중요한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빠질 만큼 빠져서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이 지속되는 이 베어마켓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요.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하락장이 펼쳐질지 아니면 반등을 할 수 있을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부디 연준이 시장과 소통하면서 물가 상승까지 잡을 수 있는 그런 묘안을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변동성 지수인데요. 보시면 지난주에 CPI 지수가 발표가 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협상이 진척이 되지 못하면서 투심은 꾸준히 나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1.72% 빠지면서 다시 30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올 초와 비교해보면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이어갔었는데요. 그때 변동성 지수는 20 이하의 17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대내외적인 악재가 겹치면서 지수 하락이 계속 이어졌고, 투자 심리를 대변하고 있는 이 변동성 지수도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현재 올 초 대비 85% 이상 상승을 했죠. 자, 변동성 지수는 높을수록 투심이 나빠지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대변해 주는 것 같고요. 특히 이번 한 주는 변동성 지수의 이 변동폭이 좀 더 커지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인데요. 자,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졌고, 그러면서 국채 가격이 상승을 했었죠.
국채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이 국채 금리는 그래서 한동안 1.7%까지 빠지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번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어느새 다시 2%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기준금리 인상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상승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아무리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이 불안정하다고는 하지만 그보다 첫 번째 이 기준금리 인상이 미치는 그런 영향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국채금리의 상승은 나스닥 등 이 성장형 기술주 기업들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나스닥의 하락폭이 가장 컸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채금리의 상승이 꼭 주가 하락과 이어진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최근에 미국 증시의 조정이 왜 이렇게 길고 깊은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골드만삭스에서 S&P 500 지수의 올해 전망치를 다시 낮춰서 발표를 했습니다. 4,700포인트 수준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지난 2월 보고서에서는 기존 5,100포인트에서 4,900포인트까지 내렸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전망치를 낮춰내 놓은 겁니다. 자, 역시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미국 증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진단을 한 건데요. 자, 지금 S&P 500 지수는 4,200, 4.3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4,700 전망치라면 상승할 여력은 아직 있는 거죠. 하지만 올 초에 S&P 500 지수가 4,800 가까이 올랐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보다 좀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결국 한 해를 통틀어 보면 역성장의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예상치가 4,700이고 올 초에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갔던 것을 감안해 보면 이 골드만삭스의 예상대로 역성장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예측은 예측일 뿐입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가지 수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낮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높은 수치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참고만 하시고요. 그 정도로 어려운 시장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시장이 좋지 못한 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를 비롯한 거의 전 종목들이 긴 조정을 받고 있고 2차전지 관련주들도 최근에 조정폭이 큽니다. 오늘도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요. 역시 국내 주식시장은 외국인이 돌아와야지 상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5조 968억 원치를 순매도했다고 하는데요. 그 사이 코스피 지수는 3% 이상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이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 매도 결과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이 국내 주식 비중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자, 코스피 기준으로 31.86%로 지난 2016년 2월 이후 6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지난 2020년 2월 39.3%까지 늘어났다가 그 이후로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국내 주식시장의 특성상 외국인의 비중이 크고 중요한 만큼 그들의 이탈은 이 주식시장의 하락과 직결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와 경기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이 서방 국가와 미국의 러시아 제재, 그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미 연준의 금리 인상까지 대외적인 여건이 좋지가 못하죠. 특히 우리나라 같이 수출과 에너지 등 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 경우엔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고 안전자산에 대한 그런 선호도 상승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한 점도 외국인의 매도세에 한몫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원화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국내 증시는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외국인들 입장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원화의 가치 하락으로 환차손까지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투심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외국인의 매도세가 커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져갈수록 안전자산인 달러를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국내 주식시장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최근에 2차전지 관련 ETF들의 하락도 그런 연장선에서 대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외적인 여러 악재들이 해결이 되어야지 상승의 반전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의 침공으로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고 특히 주요 광물들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리튬과 니켈 등 2차 전지의 주요 소재들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안 그래도 모자란 원자재 공급이 둔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고 결국엔 아무리 좋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주가가 단기 하락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최근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를 비롯한 타이거 2차전지 테마, 코덱스 2차전지 산업 등 2차전지 관련 ETF들의 주가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외적인 악재가 해결이 되고 우수한 이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큰 오더 소식들도 들려온다면 주가 상승의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로의 대대적인 전환, 그리고 그 핵심 소재인 2차전지, 배터리 산업의 성장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중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모아가시는 분들이라면 기업의 이 성장성을 믿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기업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악재는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된다면 분명히 크게 또 상승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참고만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